여러분 안녕하세요. 세계적인 호텔 체인 메리엇 인터내셔널이 이 아마존 알렉사를 도입한 알렉사 for 호스피탈리티 프로그램을 내놨습니다. 호텔리어에게 가거나 연락할 필요 없이 이 방에서 알렉사를 불러서 이 조명이나 블라인드 그리고 TV 같은 기기를 제어할 수 있고요. 피트니스 센터가 어디에 위치했는지, 또 수영장이 언제 문을 여는지 이런 것들을 물어볼 수 있는 겁니다. 와인을 주문하기도 하고 스파 예약을 말로 할 수도 있는 또 물론이고요. 2018년 스탠포드대에서 인공지능 시스템의 독해력 테스트를 열었습니다. 500개 이상의 위키피디아 아티클을 읽은 다음에 내용을 파악해서 10만 개 이상의 질문에 답하는 테스트입니다. 자, 누가 1등 했을까요? 여기서 알리바바와 마이크로소프트가 82.44점을 받아서 공동 1등을 했습니다. 이 정도 독해력은 일반적인 인간의 독해력 평균인 82.3을 더 뛰어넘은 수준이었습니다. 이 기술은 챗봇에 적용이 되어서요, 알리바바의 고객 상담 업무에 적용이 되고 있는데, 사람들이 묻는 이 질문의 내용을 한 90% 정도 이해하면서 대응하고 있습니다. XORAI라고 하는 이 스타트업이 있는데, 인공지능 기반의 채용 자동화 서비스를 내놨습니다. 챗봇이 채용 지원자들의 1차 서류 평가를 자동으로 하고요, 2차 면접까지 진행을 합니다. 서류에 적혀있는 자기소개서와 이력서를 읽고요, 이 지원자와 대화 면접을 하면서 회사의 방향과 이 인재가 잘 맞는지 판단을 합니다. 지금까지 말씀드린 사례에서 적용된 공통적인 인공지능 기술은 자연어 처리 기술입니다. 자연어, 즉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고 사용하는 기술입니다. 챗봇이나 가상비서 같은 응용 서비스에 활발히 사용이 되고 있죠. 인공지능 세부 기술 중에서 상용화가 가장 빠른 기술에 해당됩니다. 이 기술이 어떻게 작동하는지를 오늘 함께 살펴보려고 합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은요, 크게 자연어 이해와 자연어 생성으로 구성이 됩니다. 초등학교 이 국어 시간을 우리가 한번 되돌아보면요, 읽기, 말하기, 듣기, 쓰기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죠. 언어를 읽고 듣는 거는 언어를 이해하는 능력과 관련이 되어 있고요, 말하고 쓰는 거는 언어를 표현하는 능력입니다. 자연어 처리 기술 역시 인간의 언어 능력과 비슷한데요, 자연어 이해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연어 이해에서 중요한 개념이 있는데요, 토큰이라고 하는 개념입니다. 토큰은 글자의 묶음으로 이해를 하면 됩니다. 문장이 주어질 때 이걸 단어별로 이렇게 잘라내서 의미를 파악해낼 수 있도록 하는 게 토큰화입니다. 토큰화는 문장을 이해하기 쉽도록 문장을 분해해서 묶는 작업이라고 이해를 하면 됩니다. 단어들을 의미별로 구분하고 문장을 쪼개는 게 이 문장을 이해하는 데 중요한 절차이기 때문에 이 토큰 개념이 중요합니다.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나는 소고기국 먹는다. 자, 이렇게 쭉 연결된 글자가 주어졌다고 해봅시다. 이 문장을 어떻게 나누느냐, 어떻게 토큰화를 시키느냐에 따라서 의미가 전혀 달라지게 됩니다. 자, 먼저 나는 소고기국 먹는다. 자, 이거는 나는 소고기국을 먹는다는 의미입니다. 자, 다르게 한번 해볼까요? 나는 소, 고깃국, 먹는다. 이거는 하늘을 나는 소가 고깃국을 먹는다는 이야기예요. 자, 나는 소고기, 국, 먹는다. 하늘을 나는 소고기가 국을 먹는다는 이야기가 됩니다. 마지막, 나는 소고기국, 먹는다. 하늘을 나는 소고기국이 뭔가를 먹는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렇게 토큰화를 통해서 구분이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표현이 이상한 표현이 되기도 하고 표현이 달라지게 되는데요. 자, 여기서 또 하나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게 바로 이 품사의 구분입니다. 문장 안에서 핵심적인 의미를 갖고 있는 거는요, 이 명사와 동사인데요, 이 단어를 연결시키는 역할을 하는 게 조사 혹은 이 어미입니다. 토큰화를 통해서 구분된 단어가 명사인지 동사인지 아니면 형용사인지 조사인지 이런 걸 구분하는 게 의미를 파악하는 데 중요하다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를 위해서 각 단어마다
이 품사 태그를 붙이는데요. 이를 POS 태깅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품사 태그를 통해서 비로소 이 토큰화된 단어들의 의미를 정확하게 이해를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자연어 이해는 사람의 말이나 텍스트가 이렇게 주어지게 되면은 그 의미대로 컴퓨터가 이해해서 실행하는 기술이기 때문에 이 사람과 컴퓨터의 커뮤니케이션에서 아주 중요한 기술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해결해야 될 아주 중요한 과제가 있습니다. 그건 바로 자연어의 모호성입니다. 컴퓨터가 사람의 언어를 이해하기 어려운 이유가 뭐냐면 특정 문장의 의미가 딱 한 가지로 정해져 있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의 의미를 다양하게 표현하기도 하고요. 하나의 표현이 다양한 의미를 갖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우리가 사과를 사 먹고 싶을 때 할 수 있는 표현은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죠. 사과 사주세요. 사과 먹고 싶어요. 사과 먹자. 사과 사러 가자. 굉장히 다양하죠. 자, 이 표현들이 모두 사과 구매와 관련되어 있는 뜻을 나타내는 것을 알아내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 다양한 표현들을 이보다 추상화된 개념 혹은 이걸 포괄할 수 있는 개념으로 인식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죠. 또 다른 예로 이 친구가 자기 자랑을 굉장히 심하게 하는 거예요. 그랬더니 이 상대방이 너 잘났어 정말 이렇게 얘기를 했다고 쳐봅시다. 문장을 직역하면 이 상대방이 잘났다고 칭찬하는 의미가 되는 겁니다. 하지만 이 대화의 상황을 고려하면 이건 칭찬이 아니고 잘난 척하는 상대를 비꼬는 의미가 되는 거죠. 사람의 대화에는 이렇게 맥락을 알아야지 이해할 수 있는 표현들이 많습니다. 이런 문맥적인 속뜻을 컴퓨터가 다 알아내도록 해야지 인간과 대화를 나눌 수 있는 겁니다. 이런 모호함과 다양성을 갖고 있는 인간의 자연어를 추상화된 표현으로 인식해서 실질적인 의미를 알아내도록 하고 또 수많은 이 대화와 이 맥락의 패턴들을 학습을 해서 이해하는 기술이 바로 자연어 이해입니다. 자연어 이해가 사람의 말과 글을 이 컴퓨터가 이해하도록 하는 거라면요. 자연어 생성은 컴퓨터가 사람에게 말과 텍스트를 표현하는 기술입니다. 컴퓨터가 적절성 이 높은 답변을 계산을 해놓은 다음에 그 결과를 사람이 알아들을 수 있는 자연어로 자동 생성하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서는 질문과 답변, 이 대화 조합에 대한 이 대규모 대화 학습, 이 데이터 학습이 필요합니다. 지금 몇 시니? 이렇게 물어보면 지금 오후 3시라는 표현을 할 수 있도록 대화의 조합 데이터에 학습을 해야 하는 겁니다. 대화와 관련된 이 데이터 학습이 많이 될수록 생성되는 자연어의 퀄리티가 높아지게 되고 다양성도 높아지게 됩니다. 이런 점 때문에 아마존 알렉사의 경우에 이 다른 가상 비서에 비해서 이 사용자가 많은 만큼 대화 데이터 학습이 많이 되기 때문에 자연어 생성 기술의 성능이 높아지기가 더 쉬운 것입니다. 최근에는 이런 대화 데이터에 의존하지 않고 비지도 학습 방식으로 다양한 자연어 이해와 생성을 해내는 고도의 알고리즘이 계속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서 인간의 다양한 구어체를 이해하고 또 새로운 맥락을 이해하고 자연스러운 이 구어체를 표현해내는 이런 방식으로 발전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자연어 처리에 대해서 함께 살펴봤습니다.